건강한 하루를 위해 오늘의 사연 소개 시작합니다.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으러 갔다가 스토킹 범죄자가 될 뻔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전남편과 이혼한 건 5년 전이에요. 그때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이혼 당시 합의한 양육비는 매달 70만원. 처음 1년은 그래도 잘 보내줬어요. 가끔 며칠씩 늦게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 학원비랑 생활비를 겨우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2년차부터 시작됐어요.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면서 양육비를 40만원으로 줄여달라고 하더니 그마저도 3개월이 지나니까 아예 안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일십. 처음에는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회사 사정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우연히 본 전남편의 근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호캉스도 다니고 명품 시계도 차고 다니고 새로 만난 여자친구와 데이트 사진도 자주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식 양육비는 못 보낸다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결국 전남편 회사로 직접 찾아갔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마침 점심시간에 나오는 걸 봤어요.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려는데 저를 보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듯 피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2~3번씩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때로는 아침 일찍, 때로는 퇴근 시간에 전남편을 만나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문자도 수십 통을 보냈어요. 애 학원비 낼 돈도 없어요. 이러고도 아빠라고 할 수 있나요? 양육비 안 주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계속 보냈죠. 전화도 수시로 걸었고요. 받지는 않았지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남편이 저를 신고한 거였어요. 제가 보낸 문자들, 전화 기록들에서 앞에서 기다린 CCTV 영상까지 다 증거로 제출했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그저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받으려고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안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때부터였죠.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데 담당 경찰관이 의외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 관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사실, 그동안 제가 너무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전남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법적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게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저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다행히 담당 경찰관님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제 행동이 양육비 청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는 점그동안의 문자나 전화가 협박이나 괴롭힘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거든요. 스토킹 혐의는 곧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했죠. 전남편의 급여 계좌가 압류되고 신용카드 발급도 제한되더라고요. 해외 출국 금지 조치까지 들어갔어요. 그제서야 전남편이 당황한 듯 연락이 왔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양육비 밀린 거 다 줄게. 제발 신용카드랑 계좌 압류만 풀어줘. 전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피하기만 하던 그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올 줄은 몰랐죠. 밀린 양육비 2,100만 원을 일시불로 입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사귄 여자친구의 등골이 빠졌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승리한 것 같은데 왠지 모를 패배감이 느껴졌달까. 우리 아이가 이런 아빠를 두었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거든요.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결국 전 남편을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매달 70만원씩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라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아빠 없는 애로 불리는 걸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아이를 만나주세요. 학교 행사도 가끔 와주시고 생일 때는 꼭 축하 전화라도 해주세요. 그게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전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은 정말 변하기 시작했어요.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내주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아이를 만나러 와요. 얼마 전에는 학교 운동회에도 찾아왔더라고요. 멀리서 아이와 전 남편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